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은 무시당하고 오직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지혜가 당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의 삶에서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두 가지 심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극심한 감정적 소모를 겪습니다. 그들이 다시 매달리며 당신을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동, 이른바 후버링은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이 후버링은 때로 집요한 스토킹으로 변질되어 당신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초기에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안겨주는 치욕주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영원히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핵무기와 같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상대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는 냉혹함, 즉 공감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스스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두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에 박제된 당신의 이상적인 스냅사를 녹여 없애는 기술이며, 둘째는 그들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 스냅사 녹여 없애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냅사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 당신의 특정 순간을 포착하여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스냅사를 포토샵으로 보정하듯 자신이 원하는 온갖 완벽한 특성들을 더 씌워 환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사랑하고 집착하는 대상은 현실의 당신이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편집된 이상적인 스냅샷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의 당신은 당연히 그 완벽한 스냅샷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피곤해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는 모든 순간은 그들의 환상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일치를 견디지 못하고 당신이 왜 스냅샷처럼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느냐며 분노하고 좌절감을 표출합니다. 모든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냅샷을 어떻게 녹여 없앨 수 있을까요? 마치 강한 산의 사진을 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그가 평소 당신에 대해 하는 모든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지적이야.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은 사실 당신을 향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당신이 스냅샷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손상된 스냅샷을 복구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말을 하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머릿속의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보수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현실의 당신과 이상적인 스냅샷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에 대한 그의 깊은 좌절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이제 당신이 기록한 목록을 가지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가 칭찬했던 모든 긍정적인 특성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지적이라고 했다면 의도적으로 어설프고 상식 밖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가 당신의 패션 감각을 칭찬했다면 그의 취향과 정반대되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세요. 그가 당신의 차분함을 좋아했다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그가 비난했던 모든 부정적인 특성들은 오히려 더 강화하고 증폭시키십시오. 그가 당신이 현실 감각이 없다고 불평했다면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비현실적인 계획만 늘어놓으세요. 그가 당신이 게으르다고 비난했다면 주말 내내 잠만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스냅샷과 현실의 당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환상을 깨부수는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머릿속에 스냅샷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스냅샷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필터 없이 이상화라는 방화벽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당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상대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결국 그는 당신을 잘못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 증폭시키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뒤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고 원초적인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의 자아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육체적인 약함이나 아픈 모습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기침만 해도 나르시시스트는 머릿속으로 당신이 곧 죽을 병에 걸려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약함을 공감하고 돌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 대한 유기, 즉 자신을 버리는 행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 당신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은 그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파트너가 아플 때 귀신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만의 견고한 세상을 구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친구, 가족,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세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그의 의견보다 당신 가족의 조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의 세상이 당신의 우주 전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미묘한 방식으로 삼각관계를 활용하십시오. 다른 이성 동료나 친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갑자기 멋지게 차려입고 누구를 만나는지 설명 없이 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 말고도 나를 원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넷째,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고 무관심하십시오. 그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의 성공이나 업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가 당신에게서 더 이상 감탄과 찬양이라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그에게 무관심은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에게 임박한 유기, 즉 당신이 곧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버림받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그들은 당신에게 버림받기 전에 먼저 당신을 버리는 선제적 유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가장 먼저 탈출하는 쥐처럼 말입니다. 이 기술들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그 심리적 근원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아기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본다. 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어머니의 얼굴은 아기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아기는 이 거울을 통해 나라는 존재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 이 거울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기의 모습을 비추는 대신 자신의 불안이나 욕망 혹은 텅 빈 내면만을 비추었습니다. 아기는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은 텅 빈 채로 남겨지고 그 자리를 가짜 자아, 즉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연기하는 자아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된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새로운 거울로 삼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지를 끊임없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스냅산 녹여 없애기 기술은 바로 이 거울에 의도적으로 예곡된 이미지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보고 싶어하는 완벽한 모습 대신 추하고 불완전하고 통제 불가능한 모습을 비춤으로써 거울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불안감 증폭시키기 기술은 그 거울을 들고 이제 이 거울을 치워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그 상황 자체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두 가지 기술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된 관계의 역학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현실과 자아를 되찾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냉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환상 속에서 인형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